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임에도 누구는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데 누구는 홀로 쓸쓸히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생의 깊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들 속에는 말년을 복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사람의 말년운이 좋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원망이 따른다고 했다. 말년이 평온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아파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다. 같은 층에 사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한 분은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요. 우리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와서요 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하며 따뜻한 말씀만 하신다. 6개월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났다. 불평하던 할머니는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따뜻한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는 이웃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챙겨드리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잔소리, 불평, 남 흉보기, 과거 자랑하기. 이런 말들은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반대로 격려의 말, 감사의 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인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말을 한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서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말년이 행복한 부모들은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다. 70대 초반의 이 어머니는 자녀들이 결혼한 후로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며 간섭을 최소화했다.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라며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대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찾았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같은 아파트 동년배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졌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자주 찾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멋져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이 행복해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셨다. 반대로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게 된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정약용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으로 끝난다고 했다. 말년이 평온한 사람들은 돈 문제로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한 60대 남성의 경험담이다. 몇 년 전 형님이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장 필요한 돈이었지만 그는 형님, 이 돈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돌려주실 생각 마세요 라고 말했다. 형님은 당황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형제간의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차라리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을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제간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형님도 마음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방식으로 보답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어떤 앙금도 남지 않았다.
돈이 관계에 개입되면 감정이 복잡해진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빌린 사람은 부담스러워한다. 말년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줄 수 있을 때는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정중히 거절한다. 그리고 돈보다는 마음을 중시한다. 형제도 나이 들면 각자의 길을 간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에게는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명절마다 모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각자 가정 사정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라졌는데도 의무적으로 모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히 큰언니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며 자주 모이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교하고 간섭하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비워버렸다. 언니들과 억지로 만나지 말자. 대신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을 때만 만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 의무감이 아닌 진짜 그리움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만날 때도 더 편안하고 즐거웠다. 형제 자매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삶이 우선이다.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가까우면 가깝게,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늙어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이라고 했다. 말년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 한 70대 부부의 모습이다. 남편은 예전에 술을 좋아해서 아내와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을 줄이고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고생 많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가 식탁에 놓았다. 아내 역시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예전의 원망을 내려놓았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우리 둘뿐이네라며 웃었다. 지금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동네에서 유명하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다정할 줄 몰랐다며 흐뭇해한다. 반면 말년까지 부부 갈등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춰내고 서로를 원망하며 지낸다.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게 된다. 이런 부부의 자녀들은 집에 오기를 꺼려한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말년이 복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밝다.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하다. 반찬은 간단하지만 맛있다. 옷은 많지 않지만 깨끗하다며 늘 긍정적으로 말한다. 손자가 놀러 오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반대편에는 모든 것을 불평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연금이 적다고, 자녀들이 용돈을 적게 준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매일 불만이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때는 그래도 라며 과거만 그리워한다. 두 사람을 보면 경제적 조건은 비슷하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다르다. 감사하는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불평하는 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자. 건강, 가족, 추억, 경험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다. 정약용은 검소함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산다. 한 동네에 두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 분은 늘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며 나는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식당에서도 가장 비싼 메뉴를 시키고 손자들에게도 과도하게 용돈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허세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할아버지는 검소했다. 옷은 깔끔하지만 소박했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다. 대신 손자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즐겼다. 할아버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손자들이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거치장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허세는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뿐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이 더 아름답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말년이 활기찬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한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머리라며 만류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할머니의 활력에 감탄한다. 80세가 넘었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웃음소리가 또렷하다. 무엇보다 아픈 데 없어서 좋다며 늘 밝다. 반대로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며 포기하거나 병원비 아깝다며 검진을 거부한다. 결국 큰 병이 되어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없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정기적인 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말년의 품격을 결정한다. 정약용은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다. 말년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는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다. 큰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들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카페는 성공했고 부자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아들은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라며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하지만 조언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은 갈등을 낳는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말년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옛 추억을 정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평화로웠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안하다. 지금까지 말년이 복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말을 아끼고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며 돈 문제를 명확히 하고 형제 자매와 자연스럽게 지내며 배우자와 평화롭게 살고 감사할 줄 알며 검소하게 살고 건강을 관리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내려놓음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말년 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과 마음가짐의 결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태도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말년도 충분히 복되고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말년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을 조금 더 아끼고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말년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